중국 공산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제로 감염자 정책과 대만 침공 등 급격한 정세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세계 거대 자본이 중국에서 대거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는 거대 자본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미국 애플 등 세계 거대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중국에서 탈출하는 자금이 늘어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대만 인근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천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계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은 인도로 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는 조만간 세계 공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그러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 4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쿼드는 향후 5년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신뢰 관계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투자되었던 해외 거대 자본이 인도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로 첨예해진 미중 갈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하던 디지털 기기 등의 생산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옮기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애플입니다. 지난 2019년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중 제재 관세 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상위 기종의 생산을 인도로 이관했습니다. 국제 분업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해온 애플의 인도 진출은 다른 기업들이 인도에 직접 투자를 서두르게 했습니다. 이후 C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 기업들의 중국 탈출과 인도 진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리하게 제로 감염자 정책을 펼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IT 기업이 몰려있는 시안시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를 봉쇄했고 제로 감염자 정책에 따라 항만 시설의 가동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물류는 정체돼 버렸고 공급 제약은 심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비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각국 기업의 차이나 리스크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제로 감염자 정책의 실패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차이나 리스크는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의 가격 상승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만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을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TSMC로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조달하고 있는 미국의 안보에도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가나 해외 기업들은 중국에서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랴오닝 항공모함의 출항을 반복하고 신형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대만 반도체 생산 능력에 의존하는 미국과 주요 선진국 경제, 나아가 안보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에 대미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고 쿼드에 의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위기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대중 의존을 저하시켜 경제 성장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쿼드 가맹국이면서 노동 비용이 낮고 중장기 인구 증가도 기대되는 인도에 디지털 가전 등 공급망을 정비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안정과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이외의 서방 국가들도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에 더 큰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은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파견했고 독일은 프리기탐 바이에른함을 아시아에 파견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안정 보장
비무장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명분으로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위험 회피에 나서는 투자가나 기업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항공모함 운용 능력 강화 등의 재정 자금을 쏟아붓는 시진핑 정부의 경계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성장의 한계를 맞이한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기업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공급망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인도에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서 인도의 중요성은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게다가 소비 시장으로서도 인도의 성장 기대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12,359달러였습니다. 반면 인도는 2,18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인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이해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있고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국경 분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나 국내 에너지 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거래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프라 정비 지원 등을 인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제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인도에 직접 투자를 늘리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